저 노인네, 냄새나 진짜 여기 사는 거 맞아? 매일 리어카에 쓰레기를 한 더미 쌓고 돌아오는 노인은 고시원 청년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수상한 그림과 사진. 폐지 줍는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는 매일 새벽 5시 마치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처럼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청년들의 방 사이로 낡은 슬리퍼 소리가 타닥, 타닥. 그 어둠을 쪼개며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오호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사연도 모르는 사람. 그저 매일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 같은 나무 조각을 주워오는 이상한 늙은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노인, 진짜 여기 사는 거 맞아? 냄새 좀 봐. 또 다른 이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더라. 인생 말아먹은 거래. 하지만 그 노인은 그 모든 소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허름한 점퍼를 여미며 묵묵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공구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고리, 고장난 전등, 삐걱거리는 계단. 누구도 고쳐달라 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번 그것들을 고쳐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복도에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날까지 깨져 있던 유리창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고 전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누군가 떨어뜨린 택배는 정확히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리어카 끄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마치 오래된 건물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벽의 균열을 볼 때면 그의 눈엔 묘한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오래된 상처라도 되는 양. 한 번은 새로 들어온 고시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여기 직원도 아닌데.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벽이 너무 추워 보이네요. 따뜻하게 해줘야죠.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청년의 방 전등이 꺼졌습니다. 관리실은 문을 잠갔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복도로 나온 그 순간 그곳에는 손전등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불이 나갔죠? 노인은 조용히 전등 커버를 열고 예비 전구를 꺼내어 갈아 끼웠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밤마다 망치질 소리나 잠도 못 자겠어. 저 노인 진짜 정신 있는 거야? 그의 방에서는 밤마다 타닥타닥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외로움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의자는 낡고 표면은 닳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새겨진 단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인내. 그 단어는 이 건물에 사는 누구보다도 더 오래 버틴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의 손톱 아래엔 톱밥이 끼어 있었고 팔뚝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깎고 다듬고 붙였습니다. 마치 이곳 전체가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건 세상이었고 그가 지켜온 건 사람들의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그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피하고 조용히 그를 지워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같이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길 위에는 부서진 나무 대신 그가 살아온 세월의 잔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머리 위 그가 만든 천장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밀고 나가는 소리, 삐걱거리는 바퀴의 금속음, 그리고 이내 고시원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그림자.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복도 한가운데에 버려둔 음식물 쓰레기, 지나가던 청년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저 노인 때문에 고시원 냄새가 다 배겠다. 말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천천히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맨손으로. 손끝에는 음식물이 묻었고 소매는 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년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게요? 그걸 다 주워서 먹을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시 뒤 청년의 문 앞에는 깨끗이 닦인 복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믹스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복도 끝 작은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의 표지는 닳고 헤어졌지만 안쪽에는 세밀한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벽의 구조, 전등의 배선, 배수관의 위치, 그건 마치 건물의 설계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또 새는군요. 내일은 보수해야겠네. 다음 날 새벽 누군가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노인이 사다리를 타고 천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양손에는 낡은 절연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위험해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천장은 제 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손을 천장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둡던 복도가 환히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진짜 다 고치시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히 조용한 냉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이상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은 비상 연락을 받았지만 주인은 바쁘다며 내일 와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사다리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비닐과 테이프, 망치를 들고 천장 위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툭툭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고시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음 날 아침 천장 위에서 젖은 작업복 하나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 그날 저녁 한 청년이 복도 한쪽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조각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건 또 뭐 만드세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자요. 의자요? 왜요? 이 고시원 처음 지을 때부터 의자는 내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 의자는 누가 앉아도 삐걱거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노인이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는 여전히 타닥타닥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 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고시원은 조금 더 포근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이 만든 건 단지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듬고 고쳐온 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로 유지되고 있는 이 작은 건물의 의미를 그들은 아직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곧 밝혀질 그의 정체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시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복도마다 CCTV가 새로 설치되었고 관리실 문에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공용구역에서의 낯선 행위, 절대 금지. 그 문장을 처음 본 사람은 207호 대학생 민수였습니다. 그는 퇴근하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붙였어요? 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 때문이지. 요즘 방마다 들락거린다잖아. 에이, 설마요. 설마긴. 어제 새벽에도 천장 위에서 뭐 하다가 소리 났대. 누가 그 시간에 천장을 기어다녀?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도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 분명히 방 훔쳐보는 거야. 저번에 내 문고리 고친다더니 뭐 훔쳐간 거 아닐까? 밤마다 망치질하는 거 봤지? 분명 미친 거야. 그날 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305호 문 왜 열려 있어? 문 앞에는 흙 묻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맞지? 그 노인 짓이야. 또 이상한 거 하다가 망가뜨린 거야. 관리실로 달려온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 노인 방 빼게 해요. 하지만 그 시각 노인은 복도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건 깨진 유리창 틈새로 떨어진 새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그 새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춥지 미안하네. 여긴 따뜻해야 하는데. 이튿날 주인은 노인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엔 나무 조각, 공구, 그리고 낡은 종이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종이 위에는 희망 고시원 설계도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서명 하나. 박인수. 주인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박인수 이게 뭐야? 당신 이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를 박 기사님이라 불렀죠. 이 건물 제가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주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건물은 20년 전에 다른 건축사무소에서. 아니요. 노인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벽면의 각도, 기둥의 치수, 배관의 흐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가 매일 복도를 닦고 고장난 곳을 손봤던 이유. 그는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입주자 단체 채팅방에는 배고 노인 미쳤다. 도둑일 수도 있음. 관리자 불러서 쫓아내자. 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나무를 깎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떠나도 이 집은 아직 숨쉬고 있네. 그가 깎고 있던 것은 이전과 똑같은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러진 부분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시원도 지금 저 꼴이지. 그때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문 좀 열어요. 문을 열자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괜히 그런 말해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땐 세상이 쉽게 보여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청년에게 작은 의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앉아보세요. 청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삐걱거리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고시원 처음 지을 때도 다들 이렇게 앉았죠. 그때는 모두 꿈이 있었는데.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노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의 첫 번째 주인이자 누구보다 오래된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 게시판에는 붉은 글씨로 적힌 공지가 붙었습니다. 105 입주자, 퇴거 명령. 노인의 방 앞에는 의자 한 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쪽지 한 장. 이 의자 조금은 따뜻할 겁니다. 노인의 퇴거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고시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새벽마다 들리던 리어카 바퀴 소리도 망치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갔나 봐요. 이제 좀 조용하겠네.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곧이어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입주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인 어디 갔어요? 어제까지 고치던 그 노인이라도 불러와요. 누군가가 답했습니다. 그 노인? 쫓겨났잖아요. 어제 나갔다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며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손에는 낡은 망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해서요. 이 집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는 사다리를 세우고 아무 말 없이 천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천장 속으로 몸을 밀어넣자 먼지와 물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배관을 잡고 젖은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손바닥이 터졌고 피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들 아직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더. 복도 아래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찍었고 누군가는 그를 욕했습니다. 저러다 감전되면 어쩌려고 그래.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나 몇몇 청년은 조용히 도왔습니다. 저 테이프 더 필요하세요? 노인은 잠시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응, 고마워요. 이 건물, 처음엔 다들 이런 마음이었지. 그때 갑자기 쾅! 천장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노인이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잘 감겨진 전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던 복도는 다시 환히 켜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많이 상하셨네요. 오래된 부상도 많아요. 마치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 같아요. 며칠 뒤 관리인은 노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 2개, 낡은 책상, 그리고 서랍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에는 젊은 남자 하나가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 건물에 살게 됐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그 밑에는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버텨다오. 이 집이 널 지켜줄 거야. 그제서야 관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이 고시원에 살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들은 몇 해 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방, 막힌 꿈, 끝내 외로움 속에서 사라진 한 청년.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복도를 닦았습니다. 아들이 걷던 길을 닦고 아들이 앉던 의자를 고치고 아들이 바라보던 벽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은 늘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고시원만 고치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세상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리어카 속 나무 조각들이 그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의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매일 깎고 붙이고 다듬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이어붙이듯 그의 손끝은 세월이 아니라 그리움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인수 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야죠. 아직 제 집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집의 주인처럼 단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105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이곳의 설계자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이 고시원의 마지막 등불이라는 것을 그가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고시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늘 새벽마다 들리던 리어카 바퀴 소리도 망치질도 전등 수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207호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불이 안 켜졌네요. 그 노인분은 어디 가셨대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에서 안 나오시네요. 밤새 조용하더라고요. 민수는 이상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105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수요.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급히 열쇠를 들고 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때 묻은 설계도와 나무로 만든 작은 새 한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그 새를 감싸 쥔 채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질 때까지 누군가는 지붕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출발선이었고 누군가의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추위가 들어오지 않게 막았을 뿐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건물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곳은 누군가의 희망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읽던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단 한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손끝으로 종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설계도를 조심히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손으로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 고시원 모두의 집이 되기를. 그날 이후 고시원 사람들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도 그를 잘 알지 못했지만 복도의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마다 전등은 저절로 켜졌고 어디선가 풍기는 나무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주인, 몇몇 입주자, 그리고 민수. 그의 관 위에는 나무로 만든 의자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 의자 그분이 만든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매일 밤 고치셨대요. 다리가 부러질 때마다 다시 깎고
다시 붙이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주인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2호 전등 교체 완료, 401호 수도 누수 복구, 신입 입주자 밤새 기침함, 내일 따뜻한 차 준비.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잘 버텨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매일 고시원을 돌며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저 고쳐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기 위한 온기였다는 것을. 며칠 후 고시원 입구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낡은 희망 고시원 간판 대신 새로 도색된 작은 나무 간판 하나. 그 위에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수하우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제 이곳은 그분의 집이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매일 앉던 자리였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나무새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전기세는 이제 안 나와요. 천장도 새지 않아요. 이젠 진짜 따뜻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 타닥, 타닥.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속에 그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빛이 환히 켜졌습니다. 전등 아래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작게 새겨진 글자. 박인수. 그날 이후 누구도 그 의자를 함부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나무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은 여전히 좁고 복도는 여전히 어둡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전등을 갈고 청소를 나눠서 하며 누군가의 방문 앞에 커피 한 잔을 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런 거 굳이 해야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한번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이어했습니다. 전에는 남의 일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망치와 드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라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세입자 2명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함께 벽을 붙잡았습니다. 비닐을 덮고 못을 박고 테이프를 감으며 3사람은 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하냐? 몰라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입주자가 고시원 공용 주방에 작은 식탁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수 테이블 오늘도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저녁 5명이 둘러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꺼내고 누군가는 달걀을 넣었습니다.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라면인데 따뜻하네요. 그분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누군가 주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희미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인수. 모두가 그 의자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고 복도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 같아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날 밤 민수는 고시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그 노인이 생전에 자주 올라가던 곳이었습니다. 옥상 난간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이 막 완공되던 시절 젊은 남자가 웃으며 간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 고시원 건축가 박인수. 그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이 건물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였던 이유는 자신이 만든 건물이 어떤 삶을 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건축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거래요. 며칠 후 고시원 입구에 새로운 팻말이 붙었습니다. 공용 화장실 청소 중 인수조. 전등 교체 담당 민수조. 밤 간식 준비 303호조. 이제 이곳엔 조가 많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방식이 이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시원에 불이 나갔습니다. 깜깜한 복도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민수 씨, 차단기 어딨어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요.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천장 위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 속은 복잡한 배선으로 얽혀 있었지만 그의 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공구함을 열 듯 익숙하게 전선을 감싸고 스위치를 돌렸습니다. 잠시 뒤 탁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네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낡은 나무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지킬게요. 비 내리는 복도 끝, 잠시 스치는 그림자 하나. 누군가는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리어카를 밀고 나가는 작은 노인의 뒷모습을. 그의 발자국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집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추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그저 냄새나는 폐지 줍는 노인인 줄 알았던 인수 씨의 정체는 바로 고시원의 건물주이자 설계자였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위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의 사연이 따뜻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